자기 DNA 같은 게 그 여성 몸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거기 안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 하나 나오면 치명타예요. 김 부장의 검사회장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만취한 회사 여직원을 추행했다고 하는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제 민소 씨가 오셔서 그 대표님의 지인으로서 네. 이제 상담하는 걸로 여전히 상정을 하고요. 네. 계속 해보자고요. 자, 대표님 입장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형사 사건이 되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 사건에서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네. 내가 직접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컨대 민사 사건이다. 내지는 뭐 행정 사건이다. 내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나의 소송 대리인이 돼가지고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말해요. 그런데 형사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형사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내가 얘기해야 돼요. 대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해라 라고 하는 게 형사 사건의 특별한 점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진술하느냐? 경찰, 검사, 3번이나 판사. 진술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말해야 돼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질문합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서 문답한 내용들을 서류에 남깁니다. 그럼 변호사는 뭐 하냐? 문답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입회라고 합니다. 입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변호사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을 알겠는데 답을 얘기할까요? 오답을 얘기할까요? 방송하려라. 오답 얘기해요. 오답. 변호사 역할 적지.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요. 실제로 소송이라는 거 뭔지 잘 모르면 변호사 역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안정, 그리고 수사 상황을 파악한다. 일반인보다는 법률가가 앉아 있어야 내용이 뭔지 파악이 되는 네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변호사 역할이 훨씬 저는 크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져야 돼요. 그쵸. 이게 판검사가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주장 내용을 보고 그 주장 내용의 당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진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얘기들을 자기가 잘 얘기해야 돼요. 네. 어떤 부분은 묻지 않아도 말해야 되고요. 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물었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말해야 돼요. 네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법률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호사가 미리 사전 역할을 해가지고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연습시켜줘야 되는 네, 거구나.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형사사건이라는 게 생기면요, 불안하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쵸. 이거 그냥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여기서 한번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 그러면은 이쪽이 무게가 약간 실리는데? 그래서 도란을 놓으면 51대 49 게임이 되면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해서 함부로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탄로가 나면 그걸 게임 끝이에요.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A, B, C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D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동그라미 해서 이퀄 D 이런 거거든요. 네. 자, 이 대표님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접촉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만취한 사람이라 그래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이어가지고 그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성접촉을 한다고 하는 요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 거거든요. 대표님은 성접촉은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이 사건에서 어디까지 만지고 이런 걸 했었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대표님이 여자분 입에다 성기를 넣기도 했고 그 여성분 가슴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까지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조사받을 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대표님은 실제는 그렇게 다 만졌다는 건 인정은 하시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조사받을 때 이거 다 솔직하게 말할지 말지가 걱정되시는 네, 상황인가요? 네.
그냥 수위 조절을 좀 해서 얘기해야 좋지 않을까?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네네. 그 여성의 몸을 그런 식으로 만지고 막 했으면 자기 DNA 같은 게 그 여성 몸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하다 보면 자기 세포가 약간씩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 여성의 몸을 약간 검사나 DNA 채취 같은 걸 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 거기 안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이 하나 나오면 치명타예요. 아 그럼 솔직하게 다 얘기를 예, 해야 예, 되나요? 성적 접촉한 부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성적 접촉한 건 맞는데 내가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상태에서 함부로 유린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함부로 유린한 게 아니니까 팩트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 여자가 왜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했는지에 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신 상황이에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네. 왜 이 사람이 말짱했다고 자기가 판단했는지를 잘 얘기해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걸어갔던 거 얘기하고 중요하죠. 비틀거렸나요? 아니요. 잘 걸어. 신발이 무슨 하이힐 같은 거였나요? 네. 힐 신고 있었어요. 걸어갈 때 그럼 대표님은 그 걸어가는 여성이랑 거리는 어땠나요? 거리는 그냥 이렇게 걸어갔다. 그냥 나란히 걸어갔고요. 좋아요. 그러면 걸어간 거 외에 이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핸드폰 조작을 그냥 피해 여성이 뭐 무슨 문자 같은 거 보냈나요? 정확히 그거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신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네, 네. 여자분이 술 먹으면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스킨십하고 이런 술버릇 같은 게 있나요? 그날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생각을 잘 뜨문뜨문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 잡는 술버릇도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네. 이 직원하고 무슨 사이가 안 좋았거나 뭐 네.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다고. 그러면 이 여성 입장에서 특별히 대표님한테 해코지할 만한 그런 사정은 없는 네, 없어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필름이 끊기다 보니 중간중간 생각이 나는데 대표가 나를 만지고 있고 그러니까 멀쩡해져서 보고 나면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를 만져?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은 이제 정상적으로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성분이 손잡거나 끌어안는 술버릇이 있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몰랐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호감이 생겨서 스킨십을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별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팩트는 팩트에 힘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이러이러했었다고 하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함부로 거짓말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증거예요. 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고요. 내가 움직이다 보면 CCTV에 찍힐 수도 있고요. 내가 움직인 동선이 휴대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거들에 배치되는 말을 함부로 내가 막 지어가지고 막 하면 그 사람 말을 못 믿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 말에 추가 올라가는 거죠. 네. 아 그럼 팩트만 나열하는 게 그럼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팩트를 말씀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호인한테 사실대로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변호인한테까지도 시컨 거짓말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조사받을 때도 거짓말을 하고 그 탄론하고 나면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게 있어도 기본적으로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뭐 변호인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왜 이 사람이 말짱하다고 내가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제일 핵심이 뭐겠어요? 그 성적 접촉이 있을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사람도 나한테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해왔다. 이 사람이 먼저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했었다. 성적 접촉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았었고 심지어 이 사람이 성적 접촉이 끝난 다음에는 막 속옷까지 다 벗고서 뭐 차 안에서 소변 보려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네. 뭐 이런 거를 했다는 등 뭐 아주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